이 행정법의 출발은 법치행정에서 시작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옛날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렇게 왕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배하고 있다가 이때에도 행정은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이때 행정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의 시대다. 그죠? 이때는 왕이 법에 의해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왔죠? 여러분, 시민혁명이 터지면서 이제 왕이 국민을 다스릴 때, 이게 이제 행정이잖아요. 그죠? 다스릴 때, 이제는 법치로 다스린 거죠. 그죠? 법에 의해 여기서부터 행정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포맷은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맷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례 해결의 출발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사례는 이렇게 시작돼요. 잘 보세요. 한마디로 사례는 이겁니다. 왕은 국가잖아요. 이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정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이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정을 할 때 법치 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치 행정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은 슬퍼지겠죠.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해결은 국가가 행정을 할 때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국민 쪽에서 왜 그러세요? 하고 싸우는 게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이 행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출발은. 그래서 이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는요, 딱 두 개예요. 기본적으로. 뭘 두 개를 묻느냐 하면, 첫째는요, 이 행정이 이 법에 맞춰서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아무나 소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어떤 소도 받아주는 게 아니야. 일정한 자격 갖춘 소만 받아주게 되는데 그 부분을 묻는 게 두 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체계는요, 이게 소송 딱 제기했을 경우에 묻는 게 두 개예요. 두 개. 그 첫 번째가 뭘 묻느냐 하면은 이 행정이 있죠. 이 행정이 과연 법에 일치한 행정인가 아닌가 이걸 묻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죠.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하나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묻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묻는 건 이 소송 제기할 때 A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췄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묻는 게 소의 적법을 묻는 거예요. 소의 적법.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는 기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묻는지 이걸 잘 보면서 답안을 써내려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례 해결은 법치 행정을 갖고 싸우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과서 2페이지에 보면 사례 해결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놨을 텐데, 사례 해결은 첫 번째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지겠죠. 행정법상의 분쟁이 있을 겁니다. 분쟁. 이 분쟁은 여러분 시험에 설문에 주어집니다. 이 분쟁은 설문이 주어져요. 설문. 이 설문에 분쟁이 생기겠죠. 분쟁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가 이 법치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갖고 지금 싸우는 거라고. 만약에 국가가 A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법에 어긋나서 국민 쪽에서 보니까 세금이 부과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럴 경우에 국민 입장에서는 왜 세금을 법에 맞지 않게끔 부과했냐? 그게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설문에 주어진다고. 뭐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아니면 영업 허가를 해줬던 걸 취소 철회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분쟁을서 뭘 뽑아내야 되느냐 하면 행정법적으로 이 분쟁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이게 과연 행정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에서 두 번째 법적인 쟁점을 토출합니다. 법적 쟁점. 이 법적 쟁점이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논점이 되는 거예요. 논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뽑아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법적 쟁점을 해결할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싸우는 건 뭐냐면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을 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 행정이 법에 어긋났다. 이걸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싸움의 대상은 이 행정이 법에 맞게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도구인 법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적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찾아내야 돼요. 이 도구는 크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법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 법에 대한 뭐다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예 또 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고 나와야 될 게 이제 이론적인 걸 들고 나오죠. 이론. 이게 이제 학설. 이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 판례.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학설, 판례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작년인가 출제됐던 것 중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만약에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그럼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를 해결할 도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이제 뭘로 찾아야 된다고? 이론, 즉 학설하고 판례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다. 그럼 법이 있더라도 법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예를 들어서 뭐 1, 2 요건 충족하면 세금 1억 부과한다 할 때 그 1, 2 요건 충족한다. 그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를 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고 적격 배우셨잖아요.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이 소의 적법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쟁점을 해결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는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법 12조에 원고 적기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 보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법률상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잖아요. 그건 또 뭐로 해결해야 된다고? 학설 판례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사내 포섭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도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도구를 찾을 때 여러분들 사례 문제에 보면 참조 조문이 주어져 있다고. 참조 조문이 주어져 있으면 그 참조 조문 갖고 해결을 하셔야 되고, 만약 참조 조문이 없다. 그럼 그때는 학설 판례 가지고 해결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의미가 애매모호할 때는 학설 판례를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검토하셔가지고 이 검토된 거 가지고 사실관계 포섭을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내 해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례 해결의 사박자가 되는 거예요. 사례 해결의 출발은 이렇게 돼요. 정리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건 들어가서 할 거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사례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인치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행정을 할 때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뺨을 맞을 때 왜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야, 법대로 때렸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은 그렇지 않은 거였는데 하면서 싸움. 그게 바로 쟁점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쟁점은 두 개라니까요. 그게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이 행정이 이 법에 따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싸우는 측면 하나 있고요.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 이건 본안의 문제라고 본안. 즉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 아마 여러분 기본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즉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여러분이 다루는 거예요. 이 위법성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배우셨죠? 주, 내, 절, 형. 요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진다는 걸 배우셨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례에 쓰셔야 될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아무나 소 제기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소의 적법. 이 소 제기 요건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원고 적격, 뭐 대상 적격, 소의 이익 이런 거 쭉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례 해결의 기본적인 쟁점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둘 다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때는 A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면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국가가 A에게 한 이 행정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검토하세요. 그건 이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소송 제기할 경우에 인용 가능한가? 인용 가능성을 묻잖아요. 인용 가능성을 물을 때는 이 둘 다를 쓰셔야 돼요. 인용 가능하려면 일단 소도 적법해가 소도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다음 본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행정이 위법인 것까지 드러나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묻는지 둘 다를 묻는지 이걸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례에서는 설문이 주어질 겁니다. 설문. 그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설문 읽고 나서 거기서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도출해내는 거. 이게 이제 논점 정리 단계에서 하게 될 거거든요. 그 본격적인 사례계 방법을 하면서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약간 윤곽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법적 쟁점을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가지고 이 법적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 도구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법, 그 다음 이론 내지 학설, 그 다음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 법은, 여러분들 이 법은 참조 성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 불문법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성문법은 여러분 참조 조문이 주어질 겁니다. 이건 참조 조문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불문법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 비례의 원칙, 그 다음 뭐 신뢰보호 쭉 배우셨잖아요. 행정법 일반 원칙. 그걸 여러분이 답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 즉 참조 조문에 없다. 그러면 이제 불문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성문도 없고 불문법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건 학설하고 판례 가지고 해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성문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법의 의미가 애매모호할 땐 그 의미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하셔가지고 검토된 거 가지고 사안에다 포섭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 포맷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섭해가지고 쟁점이 다 해결되면 결론에다가 사안의 해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례의 총 4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1단계는 어차피 출제자가 설문에 주어진다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행정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걸 뽑아내는 능력. 이게 아까 숨은 그림 찾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숨은 그림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해서 이 도구를 잘 갈고 닦아서 그게 적용해가지고 사안을 해결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례 해결의 사박자입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는 다시 강조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첫째는 법치 행정 원리이기 때문에 이 행정을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묻는 문제. 그게 이제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묻는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이 행정작용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소의 적법 문제예요. 그래서 묻는 스타일을 잘 보셔야 돼요. A가 제기한 소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정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묻는다면 이 부분 준의 절연 가지고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A가 소송 제기했을 때 인용 가능하냐 물었을 때는 이 둘 다를 다 충족해야만 이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례 해결이 뭔지는 대충은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제가 지금 1교시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건 첫 번째 설명드린 건 그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례 강의는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즉 기본 강의는 약술 문제와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디딤돌 내지 축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또 특별 강의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약술은 이미 다 했어요. 사실은 기본 강의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또 요구를 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특별 강의 형태로 제가 마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설문에서 논점, 쟁점을 잘 효율적으로 도출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행정법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만 여기서 행정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를 그 주어진 설문, 그게 사건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뽑아낸 쟁점을 해결할 뭘 발견해서 도구를 발견해가지고 그 도구를 그 사실관계 포섭해서 결론 내는 거. 이게 이제 사례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례 교재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출제 경위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동안 출제된 각종 국가고시와 그 다음 여러분들의 경찰 관련 시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교재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술 문제와 사례 문제, 약술 문제, 사례 문제에 대한 연습이 다 맞춰지면 이제 여러분 9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도 터득하시고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이내에 효율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을 연마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게 사례 체계인데, 사례 체계는 다시 강조하지만 인치의 시대에서 법치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법치의 시대가 오니까 이제 국민이 국가한테 할 말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법은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는 이 행정. 근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한다. 그게 법치 행정이 여러분 행정법의 핵심 바탕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니다. 그래서 사례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 행정을 했을 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행정이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된다. 이것만 아시도 여러분 사례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는 건 두 개예요. 크게는요. 첫째 싸우는 게 뭐냐면 이 행정이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 행정의 적법 위법을 논의하는 영역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제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 이걸 묻는 게 크게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를 물을 때는 문제 묻는 형식이 이 행정은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묻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형식은 A가 취소소송을 제기 가능한지,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지 이런 식으로 묻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의 적법만 따지면 되고요. 그 다음 인용 가능하냐 물을 때는 둘 다를 다 갖춰야 된다는 점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해결의 총 4단계는 1단계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죠. 1단계는 설문이 주어질 거라고 사실관계. 그 주어진 설문 이게 이제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꼼꼼히 읽으셔야 뭘 뽑아낼 수 있다고요? 법적인 쟁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쟁점은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의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만 뽑아낼 수 있다고. 이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은 그림 찾기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쟁점을 뽑아낸 거, 그게 논점이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답안 첫 번째 목차가 논점의 정리 단계에서 이걸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쟁점을 뽑아냈다면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 도구는 크게 법, 그 다음 이론, 그 다음 판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법은 성문법하고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문법의 의미가 애매모호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 적격이 있다 할 때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 이거 쓰는 걸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문법이 없으면 이제 뭐로 해결해야 된다? 불문법. 특히 여러분들 이 불문법은 우리 이제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할 때 좀 있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재량 분야에서 기본 강의를 배우셨잖아요. 재량에서 적법 위법 판단할 때 주로 이 불문법 가지고 해결한다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문법도 불문법도 없다. 물론 성문법은 참조 조문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학설 판례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 같은 경우는 그걸 해결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설 판례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포섭을 한 겁니다. 포섭에서 결론 낸 것이 사안의 해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례 해결의 사박자가 돼요. 오케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강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례는 재미있다니까.